하염없이 내려만 가던 유가가 37년 만에 최대폭 급등을 하면서 드디어 유가 전쟁이 마무리되는 것인가 하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배경과 관련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아침에 볼만한 뉴스들이 이제 유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날이었죠. 바로 이제 4월 2일 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바로 3일 날 내가 유가에 대해서 이 주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사우디와 러시아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중재를 해가지고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를 통해서 약 1000만 배럴 정도 혹은 1500만 배럴 정도를 추가 감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1000만 배럴이라는 부분은요, 예전에 3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 사우디가 4월에서 5월 달 하루 수출량을 100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어떻게 보면 이 확장된 부분들만큼 줄어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산유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1000만 배럴을 만약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같이 동시에 이제 나눠가지고 줄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현재 산유량 자체가 뭐 크게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유가가 안정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가 이렇게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트럼프와 사우디,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트럼프 말고는 딱히 없다는 것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돼요. 이 트럼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이 중동 지역의 어떤 힘의 균형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압박을 하고 있죠.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가 또 그 이란을 반대편에 서게 되면서 트럼프가 사우디를 지원을 하고 이란을 압박하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동 지방에서는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트럼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근데 러시아는 예전에 그 트럼프 미 대선 때 대선에 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결국에 이제 특검 자체가 그냥 해산이 됐지만 어쨌든 커넥션이 있는 거는 확신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트럼프의 관계도 생각보다는 잘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서로 간에 이렇게 자극을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로서 트럼프는 일단 적합한 사람이지 않았나. 이전에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뭔가 자신들의 성과를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유가 전쟁이라는 부분도 사실 트럼프가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고 또 본인의 힘으로 또 이렇게 봉합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트럼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들의 전망이 뭐 자주 틀렸던 거를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도 오히려 이제 유가가 충분히 올라가서 충분히 쭉쭉쭉 상승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낙관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WTI 유가가 이 다우존스에서 관측한 83년도 이후 가장 최대치로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거의 그죠, 30% 가까이, 35%라고 하네요. 급등을 하고, 이제 오늘은 약간 조정, 아침부터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봤자 지난달에 있었던 30달러대, 그리고 그 전달에 있었던 50달러대에 비하면은 아직도 세 발의 피 정도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전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과연 트럼프가 저렇게 중재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진짜 했나? 라고 좀 다들 의심들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주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레버리지 인버스, 또 이제 유가 선물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거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드리면은, 유가의 방향성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유가를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뭐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맘만 먹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중동 지방에서 다시 한번 폭격하고 하면 되잖아요. 왜 지난달인가요? 그때 이제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그 건을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조용히 보복하면서 끝내버렸어요. 조용히 그냥 포격하면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좀 끄집어내서 중동 지역의 어떤 위기로 만약에 이제 확산을 시킨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고 불가피하게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유가 자체는 안정되지 않을까요? 대신 세계 경제는 좀 무너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유가 자체는 이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유가 어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고유가 상태와 또 많이 내려가는 저유가 상태는 예전부터 그렇게 오래됐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승 하락의 원인이 유가였던 그러니까 단순히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서 시장이 막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그런 상황들은 이전부터 한 달을 넘겼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종목들 중에 어제 그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감산을 중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장 먼저 올라갔던 종목인 흥구석유. 이제 흥구석유는 원래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그 유가 급등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상승이 오래 갔던 적이 그렇게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주봉이나 이런 걸로 짧게 보게 되면은 한번 급등을 한 세게 날려버리고 한동안 쉬고 한 1, 2주 급등하다가 또 쉬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일주일 급등하고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급등했던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죠? 2016년도 예전에도 보시면은 1, 2주 급등하다 하락하고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리스크나 유가에 대한 호재는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재료로 봐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상승이 조용하다가 3월 중순부터 반등이 좀 나왔고 유가가 바닥쯤에서 저점 횡보를 하니까 얘네들도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기대감이 요만큼 올라왔고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벌써 바닥에서 100%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은 저는 좋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할만하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일부 종목들의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올라간 종목을 들고 있다면 차익 실현도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예전에 10,000원대 물려가지고 들고 있다? 뭐 이분들은 이제 중간에 투자가 좀 꼬이신 거죠. 추가 매수도 했어야 되는데 다 좋은 기회 다 날리신 거고 지금 들어가는 건 이제 자살행위죠. 지금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로 만약에 어제 샀다. 오늘 기분 좋게 파시고 쉬시는 게 좋겠고 주말 사이에 과연 추가 합의가 일어날지 그거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은 더 괜찮다.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가능하면 금요일 오늘이나 뭐 월요일 정도까지는 분할 매도하면서 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 중에는 전량 청산을 목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중앙 에너비스 이런 종목도 어제 상한가 오늘도 아침 개장 전입니다만 이제 급등 모습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또 뭐 SH 에너지화학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아직 상승폭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원래 유가 관련 재료는 한 일주일 정도는 가요. 그리고 유가가 만약에 시장의 악재나 호재의 주인공인 경우도 한 달 정도는 가고 근데 그 이상 갔던 적은 많이 없다는 거. 과거의 주가 패턴을 보시면 되잖아요. 이때도 한 일주일 재밌다가 완전히 그냥 몰락해버렸죠. 올해 초. 여기서 작년 9월 달에 미군 기지 포격받았고 사우디 석유 시설이 피격받았다. 그러면 유가가 폭등할 줄 알았는데 하루 올라가고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그죠? 이때도 비슷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급등을 하지만 오래 갔던 적은 없었다는 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가라는 거는 어떤 특정 상황에 영향을 받는 주체인 부분들이 있고 유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적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항상 어떤 원인이 있고 그다음 결과물이 나오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가 수요가 줄어들고 기업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유가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산량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유가가 하락하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파산하게 생겼고 이게 이제 원인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실업자도 생기고 근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이제 유가를 그동안 올리기도 내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올리는 액션을 취했던 것이고요. 충분히 많이 올라가면 다운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그렇게 저유가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계속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유가가 더 떨어져야 된다. 유가가 떨어지면 뭐가 좋죠? 물론 에너지 기업들이 마진을 훼손할 정도로 빠지면 좋지 않지만 적당히 내려간다고 하면은 일반 이제 미국의 시민들, 미국의 국민들이 기름을 사용하는데 유가 기름을 쓰는데 더 싼 값에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나름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산유국이 아니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가가 떨어지면 사실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는 유가 하락하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유가라는 게 그렇게 썩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일부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문제인데 미국에서 지금 뭐 벌써 셰일 기업 같은 경우는 파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분명히 트럼프가 이제 그쪽에 어떤 뭐 구제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또 고용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제 괜찮은 흐름으로 유가는 결국 안정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반응을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중재했다고 하니까 과연 실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만이 생겨서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행 여부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는데 어디 유가까지 좀 더 짓누르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일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한국산 진단 키트나 한국산 어떤 기기들에 대한 수출 기대감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중국산은 못 쓰겠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주들, 우리나라 뭐 코로나 진단기기, 진단 키트 최근에 급등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살 종목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국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저유가에서는 유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이쪽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나 또 유가는 이제 한 다음 주까지만 다음 주 월화 정도 보면은 저는 월요일까지 본다고 하면은 딱 좋을 것 같고 그 이상 보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유가 관련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의 가장 큰 이슈인 유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